할리우드 스타가 되기 전 리처드 기어는 내면의 근간을 이루는 깊은 감정적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왔습니다. 그는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인물로 자주 묘사되었으며 뉴욕주 북부의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어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음악적 재능과 연기력도 뛰어났지만 성공은 그가 느끼는 내면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감정적 복잡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연극계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창작에 대한 열망은 너무나 불확실했기에 그의 소외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휴스날 기어는 이 중요한 시기를 되돌아보며 극심한 심리적 외로움을 느꼈다. 단순히 외로운 비분 아니라 오해받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내면의 불안감, 명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목적에 대한 갈망에 대해 글을 썼다. 하지만 아이코기의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그를 내면으로 몰아넣었고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영적인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니슈다이의 게레는 명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 티베트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불교 가르침 속에서 고통과 자비를 이해하는 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달라이 라마와 가까워졌고 달라이 라마의 사상은 그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1년 12월 리처드 기어가 슈퍼모델 신디 크로퍼드와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히는 커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프리티 유먼과 같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입증한 배우였고 그녀는 모델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와 유명 배우의 조합은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두 사람은 내심 스트레스를 겪었다. 둘 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전 세계를 누비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고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언론에 의해 자주 부각되었다. 게레는 영화 활동과 신앙생활에 완전히 몰두했고 크로포드는 모델 활동으로 늘 바쁜 나날을 보냈다. 유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끊임없는 루머,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두 사람은 고독을 즐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 놓였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4년도 차에 되지 않은 1995년에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지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이는 리처드 기어의 사생활에서 처음으로 닥친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결혼 생활의 파경은 언론의 맹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고통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배우이자 전직 모델인 카이리 로웰과 다시 사랑에 빠진 리처드 기어는 보다 소박하고 사적인 가정생활에 정착한 듯 보였다. 두 사람은 2000년 아들 호머 제임스 지금이 기어를 낳은 후 2년에 결혼했다. 기어의 이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연애와는 달리 부부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며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서서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생활 방식과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내성적이고 영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게레와 사회 참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로웰. 두 사람 모두 사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화해는 어려워 보였다. 결국 신속한 합의가 아닌 길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이혼은 2016년 10월에 최종 확정되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길고 복잡한 절차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거액 자산과 아들의 양육 계획에 대한 치열한 협상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비밀에 붙여졌지만 오랜 기간은 이혼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처드 기어는 2016년 7월 어머니 도리스 T. 기어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길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한 장을 평화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명성을 얻기 훨씬 전부터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리세우는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기어 가족에게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리처드는 뉴욕주 북부의 작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겸손, 근면, 친절과 같은 미덕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영향 덕분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인내심과 감정적 평정심을 몸소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미덕은 훗날 그의 영적 열망과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어는 대체로 가해인적인 슬픔을 언론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도덕적 나침반을 심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극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드러나는데 이는 어린 시절 받았던 따뜻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평생 동안 이어져 온 연결고리의 단절이었다. 그녀는 그가 오랜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맞이한 격동의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 그 상실감은 감정적인 고통으로 더욱 커졌다. 수십 년 동안 늘 곁에 있어 주던 부모님의 안심이 갑자기 사라졌다. 91세의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의 역사와 무조건적인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2004년 리처드 기어 역시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평생 야외 활동을 즐겨왔고 즐거움과 사색을 위해 말을 타왔던 리처드 게레는 혼자 말을 타던 중 말이 갑자기 놀라 날뛰면서 그를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 갑작스럽고 강한 낙마로 그는 부상을 입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충격으로 손이 부러졌다. 부상 자체도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고독은 상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혼자 말을 타고 가던 게레는 휴대전화도 없었고 구조 요청을 할 방법도 없었다. 그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르고 혼자 걸어 돌아와야 했는데 이는 그의 연약함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다. 이 사고로 그는 잠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 장기적으로 그의 큰 업적을 막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인 집착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일깨워주는 혹독한 계기가 되었고 일상생활에 차질을 빚게 했다. 게레는 평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에 자주 참여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인 수행과 명상적인 생활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노력의 예상치 못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말은 훌륭하고 대부분 잘 훈련된 동물이지만 여전히 힘이 세고 갑자기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사는 통제력을 얼마나 빨리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처드 기어는 2007년 4월 인도에서 열린 에이즈 인식 제고 행사에 참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어는 유명 발리우드 여배우 실파 셰티와 함께 안전한 성생활을 장려하고 HIV 예방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공익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활기찬 무대 연출 도중 게레는 셰티를 껴안고 여러 차례 볼에 입맞춤을 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심각한 건강 캠페인에 재미를 더하기 위한 의도였던 이 행동은 사진과 함께 인도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단체들은 이러한 광고판이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공공외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후 몇 주 만에 인도의 하급 법원들은 게레와 셰티 두 사람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시위대는 게레의 인형을 불태우고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해당 만남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범죄 행위가 아닌 에이즈 인식 제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행사의 취지를 옹호했다. 셰티는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비판에 놀랐다고 밝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 고등법원이 개입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취소되었고 이후 사법 절차에서 음란물 혐의는 기각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게레는 체포를 위해 인도로 돌아가지 않았고 소동은 결국 잠잠해졌습니다. 리처드 기어는 2023년 2월 가족과 함께 멕시코 휴가를 보내던 중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처럼 보였던 증상이 갑자기 폐렴으로 발전했는데 70대 노인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시 73세였던 기어는 관찰 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그의 병세가 알려지자 전 세계 팬들이 걱정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뿐만이 아니었다. 휴가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은 게레였다. 폐렴은 한쪽 또는 양쪽 폐의 공기주머니에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입니다. 호흡 곤란, 고열, 탈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면역 반응이 저하되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의료진의 관찰을 받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재활 치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관계자들은 이후 그가 회복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이번 일은 명상, 요가, 그리고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절제된 생활 방식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한 사람에게조차 건강 문제가 얼마나 빨리 악화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원 소식은 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그의 건강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수년간 영화 활동과 인도주의 활동, 그리고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해온 리처드 기어에게 이번 병은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과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기어는 병에서 회복한 지 몇 주 만에 또 다른 끔찍한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호머 조지 기어가 2023년 3월 100세라는 놀라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은 어느 나이에서든 매우 감정적인 사건이며 100세라는 긴 생애는 그 자체로 풍요로움과 긴 삶을 의미합니다. 오라이스 동안 호미오 기어는 아들 리처드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리처드는 뉴욕주 북부의 소박한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규율, 겸손, 그리고 시민의식을 배웠습니다. 호미오는 보험업에 종사했지만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아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베오지와 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애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에도 헌신해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사생활과 사회공헌 활동을 아우르며 이어졌습니다. 리처드는 부모님 대 옥분에 연민과 세계 이해심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배운 교훈, 특히 아버지의 차분한 정직함과 명확한 도덕적 가치관은 그의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리처드가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을 때에도 호머는 여전히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할리우드의 과장된 홍보 너머의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가 병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에게 더욱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영강, 나이,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기였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한 장을 마무리 지었고 수십 년간 그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지탱해 주었던 평생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다른 논란이 될 만한 소식은 2022년 리처드 기어가 유명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이 소유했던 코네티컷에 유서 깊은 저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아이 집은 사이먼이 미국 음악사에 차지하는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족의 보금자리였고 개인적인 추억이 가득 담겨 있어 감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매각 당시에는 저택과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게르는 이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애얼마 지나지 않아 오레도엔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택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집을 문화적,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여겼던 문화재 보존론자들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2025년 사이먼의 딸인 룰루 사이먼이 게레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격정적인 글에서 그가 재산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의 유산을 말살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논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재산권과 유산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게레는 장기간에 개울친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상당한 분노와 불쾌한 헤드라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자체로 개인적인 재앙은 아니었지만 가문의 유산이자 공적인 신뢰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감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온 게레의 이름을 둘러싼 이 논쟁은 역사와 기억이 얽힐 때 경제적 선택이 얼마나 개인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셔드 기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